자, 이제 2027 수능특강 미적 여러가지 미분법 레벨 3 갑니다. 자, 레벨 3 1번은 자, 이제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던 수투 미분법 하고요. 그 다음에 수원에서 공부했던 삼각함수. 자,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좀 결합을 시켜서, 그지? 또 이제 수투 미분법에서 공부했던 다항함수의 결정이죠. 다항함수의 결정. 지금 마지막에 보니까 F2의 값을 구하라 이런 말이 결국은 이런 조건들을 종합해가지고 결국 무조건 fx를 결정해보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보면 fx가 지금 어떤 함수와 연관이 있냐면 gx와 연관이 있으니까 어떤 gx에 대한 정보하고 fx, gx가 섞여있는 정보를 막 해석을 해서 그걸 전부 f 쪽으로 정보를 몰아야 돼요. f를 갖다가 구해내가지고 거기다가 2를 집어넣으라.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f 쪽의 어떤 정보로 딱 전환해서 찾아낼 수 있는 능력, 이걸 원하는데 이 안에 결합된 내용들이 이제 이런 겁니다. 수투에서 배웠던 미분법에서 공부했던 내용들과 3차 함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극대극소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에서 공부했던 뭐 코사인, 사인 그래프의 특징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결합시켜 놓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거 레벨 3는 1번, 2번, 3번이 셋 다 아주 중요한 문제, 주제를 잘 다뤄놨고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출 문제도 사실은 문항 번호 점수대가 3점이지만 사실은 제가 이 문제 다 보고서 이제 느낀 바는 3점 수준은 아니다 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3점 수준을 좀 넘어섭니다. 어찌됐건 레벨 3하고 대표 기출 문제가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1번 보니까요. 최고차 개수가 1이고 f' 빵이 막 2의 3차 함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일단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된다. 다항함수에서 f0 나오면 상수함이야. f'0 나오면 1차 계수인 거예요. 1차 계수.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3차 함수 fx가 일단 최고차 계수는 1이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x의 제곱, ab가 문제가 쓰였나? 쓰였네. 이거를 p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자 1차 계수가 막 2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2x로 하고 상수함을 q 이렇게 했을 때 결국 궁극적으로 이제 p하고 q만 구하면 되는 건데, 자, 이런 조금 복잡한 다른 함수랑 연관되어 있는 f의 정보를 찾을 때는 여기 옆에 칸을 하나 따로 마련을 하시고 말이지, 이 해석하는 족족 생기는 f에 대한 정보 있잖아. 마지막에 나의 목표 있지, f지. 그거를 여기다 따로 이제 좀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고난이도 문제일수록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찾아내는 정보를 족족 막 분산시켜서 나중에 다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찾는 족족 여기다가 따로 모아서 따로 써놓는 습관을 들이세요. 알겠지? 자, 그럼 먼저 fx를 이렇게 잡았어요. pq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문제에서 보니까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랬을 때 g'a가 빵이 되도록 하는 모든 음아닌 실수 a를 작은 순서부터 크기 순으로 n번째 수를 a에 뭔가 수열 느낌이 나고 있다, 그지? 미분을 해봐야 되겠지 뭐. g'x는 마이너스 사인에 파이 fx에다가 합성함수 미분법이잖아요. 거기다가 소금 미분 f'x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미분한 결과인데 요 놈이 0이 되도록 하는 요 x 자리가 이제 a의 정체단 말이야. a의. 그러면 요게 0 되려면 너가 0이거나 아니면 너가 0이라 쓰니까 정리해보면 사인이 0 되는 각도가 뭐죠, 여러분? 0을 필두로 한 정수파이죠. 0을 필두로 한 0, 파이, 2파이, 3파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 이런 거. 그러면 사인이 0 되는 각도가 요 안에가 0부터 시작하는 정수파이, 양수수 다 됩니다. 정수파이니까 요거는 무슨 소리냐면 여기다 a를 넣었을 때 fa 자체가 정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정수파이가 돼야 빵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fa가 정수다라는 걸 발견했고, 이 정수가 되는 대상은 y좌표입니다. y좌표. 요 a가 아니고 y좌표가 정수돼야 된다는 거야. 함수값이.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요 f'a가 빵되면 된다 이 말인데, 자, 3차 함수에서 f'a가 빵되는 순간이 언제예요? 극값이죠. 극값이 되는 순간.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요 a 자리에 들어가는 놈은 무조건 보니까 음아닌 정수가 돼야 된다. 0부터 시작해서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지? A는 문제에서 보니까 음아닌 실수네요. 음아닌 실수가 돼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0부터 시작해서 실수, 양의 실수. 자, 그럼 이제 이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극값을 살펴봐야 되고 함수값을 살펴봐야 되니까 이제 이놈 그래프를 한번
대략적으로나마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이거 그래프 그리라는 말 나오면 당연히 수투 미분부에서 공부한 게 뭐예요? 닥치고 미분해야죠. 미분. f'x를 구해보면 3x가 되고 플러스 2px 마이너스 2가 되는데 2차 함수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그 2차 함수가 일단 이걸 어디다 그릴까? 여기다 그릴까? 아래로 볼록인데 2차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어떻게 하느냐? 0 집어넣은 게 음수 값을 가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y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0 집어넣은 게 음수 값을 가져야 되니까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막 이런 거야. 그러면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이 어딘지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풀이니까요. 3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결국은 문제에서 A가 양수 영역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라 했으니까 이건 필요가 없단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이렇게 돼. 이런 3차 함수야. 3차 함수인데 요 타이밍에서 지금 함수값이 정수가 되는 A 그리고 극값을 생기는 A인데 보니까 요 극값이 생기는 A는 여기밖에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자, 그런 것들을 모아놨을 때 크기가 작은 것부터 A1, A2, A3 이렇게 간대. A1, A2, A3, A4, A5 이렇게 등등등 간대요. 자, 그런데 결정적인 힌트가 첫 번째 A1이 무조건 빵이래요. 그럼 빵, 여기가 빵인데 빵에서 딱 내려보면 여기인데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될 일은 없으니까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 말은 자, 0이 첫 번째 A1이 될 수 있다는 소리는 여기는 이 높이가 정수였다는 소리예요. 여기는 Y좌표가 정수였다. 그럼 여기가 어떤 정수였다. K라고 해봐. 정수야. 그 다음에 GA3 있잖아. GA3. A3는 세 번째 나오는 놈을 말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었더니만 A3를 집어넣었더니만 빵이 된다라는 정보도 있어요. 자, 그럼 무슨 소리냐? G의 A3는 코사인의 파이의 F의 A3인데 이랬더니만 이게 빵이다. 요번에는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삼각함수에 배웠던 거 다 요구하고 있어요. 코사인 각도가 0이 되는 각도가 뭐냐 묻고 있어요. 코사인이 0 되는 각도는 2분의 홀수 파이죠. 따라서 요거 있잖아요. F의 A3는 일단 2분의 홀수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2분의 홀수 파이가 돼야 코사인이 빵 되니까 이걸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지점이 지금 정수였으면 그 밑에 정수가 또 있겠죠. 이렇게 봐봐요. 그 밑에 정수가 여기 K-1이라는 정수가 요보다 1 작은 게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놈이 A1이었으면 여기가 A2겠죠. A2. 여기도 무조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는 여기에 해당되는 놈이니까 여기 있는 요 A, 요거 뭔지 모르겠지만 요거 그냥 알파라고 하면 돼. 알파도 뭔가 요 중에서 어떤 놈이 돼야 되지? 근데 잘 봐요. 잘 봐. 일단 이 2분의 홀수라는 거는 정수가 아니잖아. 사실은 봐봐. 여기가 2분의 1이나 2분의 3이나 2분의 5나 이딴 거 들어가면 0.5잖아. 2분의 1은 0.5, 2분의 3은 1.5, 2분의 7은 3.5. 그러니까 얘는요, 이 A3에 해당되는 놈은 무조건 어디에 해당되는 놈이 여기는 해당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놈이 바로 A3라는 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잘 봐, 여기 그림에서. 이 그림에서 함수값이 정수가 되거나 아니면 극대극수가 생기는 지점이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지점인데 얘는 봐봐 2분의 홀수가 돼야 돼. 함수값이 정수가 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야. A3는. 그럼 여기서 나와야지. 즉 여기는 요 알파가 A3라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요 지점이 A3 되려면 여기가 지금 여기 A1이 여기 A1이었어요. 꼭 따라가니까 이게 A2였어요. 그럼 얘가 A3가 되려면 그 사이에 요거보다 작은 정수가 여기 이런 데 들어오면 안 돼요. 여기 만약에 정수가 하나 더 들어와 버리면 A1, A2, A3 여기가 A4가 되잖아. 근데 얘가 A3가 되는데 그러면 이 말이잖아. 요 바로 밑에 정수는 요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K-2. 그죠? 그럼 요거는 그림을 조금 내가 내 멋대로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 간격이 사실은 1씩 나야 되는데 여기 K-2예요.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요? 여기는 높이가 K-2분의 요거 지금 1하고 2 사이 돼야 될까? K-2이 얼마 돼야 되나 이거? 2분의 3이 돼야죠. 아까 이야기했잖아. 왜?
2분의 홀수라는 거는 무조건 0.5가 돼야 돼. 0.5가, 그치? 이렇게 돼야 돼. 2분의 2, 2분의 3, 2분의 4 해서 k 빼기 2분의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분의 홀수가 돼야 되니까, 그치? 0.5가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느낌이 이래요. 여기가 A1이고, 여기가 A2고, 여기가 A3고, 여기가 딱 따라 올라가면 여기가 A4, 여기가 A4. 이렇게 딱 따라 올라가면 여기가 A5라는 걸 발견했어요. 여기가 A3고요. 자, 다시 함수값이 정수가 되는 x좌표 혹은 극대급소가 생기는 x좌표들을 모아서 크기 순으로 이렇게 나열했대요. 문제에서 A1 첫 번째가 0이다 했으니까 0에서는 따라 내려가고 여기 접선 기울기가 절대 빵이 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함수값이 정수였다는 소리겠죠. 함수값이. 그럼 그 밑에 A2도 그 바로 밑에 있는 정수랑 만나는 여기가 A2겠고 여기는 요 극소가 되는 점이 A3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A3를 여기다 넣어드리면 빵이 된대요. 근데 그러려면 2분의 홀수 파이가 돼야 되는데 그럼 요 값은 2분의 홀수가 돼야죠? 2분의 홀수 파이가 돼야 되니까 이거는 절대 정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0.5가 나오는 놈인데 어떻게 정수가 돼? 그러니까 이 A3가 극대극소에서 극소가 되는 이 지점이 A3일 수밖에 없어. 그러려면 정수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정수는 이 밑에 내려와 있어야 돼, 그지? 그래서 여기가 A1, A2, 여기가 A3, A4, A5가 돼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해석이 중요해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이런 상황까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요 놈을 갖다가 요 놈을 갖다가 처리를 하라 이 소리네. 요거부터 일단 처리를 해보면 앞에 거 f의 a1부터 fa5까지 함수값들의 합이야. 자, 차분하게 보자. fa1은 함수값이 k였어. 자, 지금 뭐하고 있냐면 시그마 k equal 1에서부터 5까지 f의 an 요거 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n의 1에서부터 5까지 요거 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러면 f1의 함수값은 k고요. a2 넣었을 때 함수값은 k 빼기 1이죠. 그 다음에 A3 넣었을 때는 K 빼기 2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A4 넣었을 때랑 A5 넣었을 때는 요거 두 개 그냥 다시 반복이죠. 그럼 요거는 그냥 2배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지? 자, K 빼기 1, K 빼기 2분의 3, K 빼기 1, K 요거 5개 다 넣은 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자, 요거 계산을 해보면 2 곱하기 2K-1 플러스 K 빼기 2분의 3이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OK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나오죠. 자, 일단 요 앞쪽 FAN의 총합은 저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이제 뒤에 있는 요 놈인데 뒤에 시그마 n equal 1에서부터 5까지 G의 AN 요건데 자, 요거는 이제 여기다가 1부터 5까지 집어넣으면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잖아.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결국은 요 F1, F2, F3, A3, A4, A5를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여기 있는 요 FX 자리가 A1, A2를 넣었을 때는 정수가 되고, 여기는 집어넣으면 방된다며, 아까. 자, 그래서 한번 써보니까 그냥 이렇게 돼요. G에 A1 더하기 G에 A2, G에 A3, G에 A4, G에 A5 이렇게 될 건데 일단 너는 빵이에요. 아까 문제에서 빵이라고 했어요. 자, A1이 여기다 딱 들어간 값이 여기가 일단 정수 파이가 된단 말이야. A2를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여기 보니까 K-1이 정수되니까 FX가 정수되니까 이것도 정수 파이가 된단 말이야. 코사인의 정수 파이. 이것도 코사인 정수 파이, 코사인 정수 파이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학 삼각함수에서 공부했던 게 뭐냐? 결국 이거잖아요.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건데 결국은 정수 파이가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이렇게 가는데 일단 파이 앞에가 홀수 파이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짝수 파이일 때는 플러스 1이 되니까 코사인이 정수 파이 들어갔을 때 값을 관찰할 때는 그 정수 파이가 홀수 파이냐 짝수 파이냐가 그냥 플러스 1이 되느냐 마이너스 1이 되느냐를 결정한다는 걸 발견했어. 다시 뭐라고? 홀수 파이에서는 마 1이 되고 짝수 파이에서는 플러스 1이 되니까 그 정수가 짝수냐 홀수냐가 중요한 것 같아. 이해가 가지? 그런데 여기는 이놈 있잖아. K하고 K 빼기 1은
일단 연속적인 정수잖아. 연속적인 정수.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홀수면 너가 짝수고, 너가 짝수면 너가 홀수라서 이것도 지금 이것도 연속적인 정수니까 이것도 연속적인 정수 넣었을 때 코사인 값이고 정수 파이 값이고, 이거 두 개도 여기다가 연속적인 정수를 넣었을 때 코사인 정수 파이 값인 거야. 그러면 홀수 짝수가 관계없다는 걸 느낄 수 있어. 자, 이렇게 두 개 연속해도 1하고 마이너스를 더하면 빵이고, 이렇게 두 개 연속해도 1과 마이너스를 더하면 빵이야. 그러니까 이게 연속되는 정수를 여기다 집어넣은 정수 파이라는 의미에서 이거 두 개는 무조건 더하면 없어지는 거야. 빵으로. 이것도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요 값은 계산 하나마나 그냥 빵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정수가 GA1이라는 게, 그지? 여기다가 A1을 갖다가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FA1이 정수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짝수 홀수를 분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얘가 짝수면 얘가 홀수고 얘가 홀수면 짝수인데 두 개가 연속적인 정수야. 그래 봐봐, 이거 두 개 더해도 마 1과 1은 0, 혹은 이거 두 개 더해도 1과 마 1 더하면 0. 연속적인 정수 파이를 더하면 코사인은 언제나 방된다라는 규칙을 발견하면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코사인 파이 더하기 코사인 2파이 빵이에요. 혹은 코사인 2파이 더하기 코사인 3파이도 빵이에요. 그러니까 첫 스타트가 짝수냐 홀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거야. 이게 연속적인 두 정수였다는 거.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했어도 빵, 이거 두 개 더했어도 빵인 거예요. 싹빵이지, 싹빵. 그래서 결국은 이 오른쪽에 있는 시그마의 계산 결과 2분의 3은 요놈만의 결과였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OK-2분의 7. 자, 요거를 OK-2분의 7을 계산한 결과가 2분의 3이니까 요거 넘어가면 5가 되고요. K는 1이다라는 걸 배명합니다. K가 1이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일사천리로 끝나죠. K가 1이면 너가 사실은 1이었던 거고, 너는 빵이었던 거고, 너는 1주면 마 1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너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3차 함수를 결정할 때 정보가 지금 두 개 주어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지면 먼저 요 지점이 0,1을 지난다는 거니까 F0은 1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얻은 정보가 여기에는 요놈 있잖아요. 그러면 알파라고 할게. 그냥 A3를 알파라고 할게. 알파 1대 극소 마이너스 2분의 1을 가진다. 뭐라고? 알파 1대 극소값 마이너스 2분의 1을 가진다는 걸 찾은 거야. 자, 이 정보들 중에서 3차 함수를 결정할 수 있는 3차 함수와 관계 있는 정보를 솎아내고 있는 중이야. 그래프 위에 점이 하나 나와 있고 0,1이라는 점. 그 다음에 극소값 10 빼기 2분의 1인데 그 극소가 되는 좌표가 알파야. 그럼 우리가 수조에서 많이 배웠잖아. x 이퀄 알파에서 극소값 마 2분의 1을 가진다. 이렇게 하면 써야 될 식이 뭐야? 써야 될 식이 f 프라임, 여기다 쓸까 바로 f 프라임 알파는 빵이고, f 프라임 알파는 빵이고, 그 다음에 f 알파 극소값 자체는 뭐?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요거 쓰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저런 정보를 이용해서 PQ를 결정하라는 건데, 지금 딱 아구가 맞습니다. P하고 Q하고 알파하고 미지수 3개고 식 3개가 딱 주어져 있잖아요. 이거 열심히 연립하면 PQ를 구할 수 있겠다. 이제 요 결론에 도달하면 돼요. 자, 이제 요게 문제 1번 해석하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지? 해석하는 게 어려웠어요. 자, 함수값이 정수가 되는 X좌표, 그리고 극대극수가 생기는 X좌표를 모아서 크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그지? A1은 0이다. 0이다? 0에서는 접선의 결기가 절대로 0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러면 0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0을 넣었을 때는 함수값이 정수가 된다라는 뜻이었던 거야. 그럼 요 값이 일단 어떤 정수라고 놓고 시작한 거고, 그럼 그 밑에 정수 딱 튕기면 여기가 이제 A2고, 그 다음에 A3가 극소가 되는 지점이 1수밖에 없다는 정보는 요게 준 거예요. 요게. 여기다가 A3 넣었더니만 코사인에 요게 빵이 된다는 거는 요 동그라미 친 게 2분의 홀수 파이가 돼야 되니까 요 부분이 그러면 2분의 홀수였다는 소리고, 요 놈은 절대로 정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0.5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놈이 정확하게 A3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요거는 여기서는 나올 수가 없는 존재니까 여기서 나와야 된다 이 이야기야. 그럼 이게 A3가 되려면 요 두 번째 라인하고 요거하고 사이에 더 이상의 정수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정수가 나와버리면 너가 A3, 너가 A4 되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다음 정수는 여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간격이 일씩 차이 나야 돼. 선생님 그림을 좀 잘못 그렸어. 이해를 해라. 일씩 차이 나야 된다. 여기는 그러니까 0.5가 돼야 되고 2분의 홀수니까. 자, 요런 상황으로 이제 우리가 요 두 번째 요 네모친 거를 갖다가 해석을 이렇게 했고, 요거는 싹 날아가는 이유가 여기 들어가는, 자, 여기 A1, A2를 넣으면 여기가 정수파이가 되는데, 코사인의 정수파이는, 자, 정수파이가 홀수파일 때는 빼기 1, 짝수파일 때는 플러스 1이지만 중요한 것은 연속적인 정수였단 말이야. 너든 항상 1 더하면 빵이 되기 때문에 연속적인 정수를 여기다 넣은 정수파이의 코사인 값은 무조건 더하면 빵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빵, 이거 두 개 더하면 빵. 너는 원래 시감수 빵. 그러니까 이거 싹빵. 그러니까 요것만 딱 더한 게 결국은 2분의 3 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K값 1 구했고, 이걸 집어넣고 난 다음에 여기에 3차 함수 결정에 필요한 것들만 저기다 딱 모았었어요. 0,1을 지난다. F0은 1이라는 소리죠. 극속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그때가 알파, A3가 알파야. 그러면 이런 걸 만족하는 거죠. 알파에서 극속값 빼기 2분을 받는다 말은 F' 알파가 0이라는 소리. 그 다음에 F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 두 가지 정도 써야 된다라고 수투에서 공부했잖아. 그걸 저기다 써놨어요. 자, 이제 여기는 요 정보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다 찾았습니다. 이거예요. 자, 이제 요거 살짝 치울게. 자, 이제 가봅니다. F0은 1이다. Q가 1이다 찾았고요. Q는 바로 1 찾았습니다. 요거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F' 알파가 0이다. 여기다 알파 집어넣으면 3알파 제곱 플러스 2P 알파 마이너스 2가 빵이다. 이렇게 식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를 함수값을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원래 요 식에다 넣어야지. 알파 세제곱 P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Q는 더하기 1. 요 값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요 위에 식에다가 알파를 곱할게 하나. 알파라는 곱하면 세제곱 되고요. 이건 제곱 되고 이건 알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지금 P를 없애야 되잖아, 그치? P를 없애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 자, 여기도 2를 곱할게요, 그냥. 2 곱하고, 여기 2 곱하고, 여기 2 곱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 2 곱하면 이렇게 되고, 이거는 1 이렇게 되죠. 자, 이건 넘어가서 3이라고 쓸게요, 그냥.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됐습니다.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 알파 세제곱이 되고요. 없어지고. 요거는 플러스 2알파가 되고, 요거는 빼면 3이니까 넘어오면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개수들의 총합이 빵이니까 알파는 1이다라고 할 수 있고, 요거는 뭐 인수분해 여러분 해봐라. 알파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 해보면 되잖아. 해보자. 알파에다가 알파 제곱 곱하면 알파 세제곱, 마이너에다가 더하기 3 곱하면 되고,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플러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없어지고. 자, 됐어요. 자, 이 값이 이제 빵인데, 요거는 어차피 흑은이니까 알파가 1일 수밖에 없다 찾았고요. 알파가 1. 알파가 1이면 뭐 이런 데다가 1 집어넣으면 3 플러스 2p 마이너스 2가 빵이니까 2p는, 자, 요거 뭐 마이너스 1이니까 p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다 찾아버렸어요. 자, 이제 마무리 할게요. p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q는 1이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F2를 구하라 이 소리였으니까 2 집어넣으면 8 빼기 2분의 1에 4 빼기 4 더 1 이렇게 될 거니까 8에서 2 빼고 4 빼고 1 넣어라 이 소리였습니다. 자, 그럼 8에서 6 빼면 2니까 3.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그래서 요와 같이 해서 fx를 결정하고 거기다가 2를 대입해 보시오. 만만찮은 문제였습니다. 레벨 3는 좀 어려워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뭐 소위 말해서 수능에서 나오는 킬러 수준이나 그런 수준은 아니고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으로서 어렵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이제 쭉 문제를 읽어보면 요 그림에 대한 설명이 일단 나와 있고요. 그림에 대한 설명이. 선분 PQ의 길이를 F세타라고 했을 때 sin A가 7분의 2 루트 7일 때 F'A의 값은 얼마냐? 요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지? 자, 그래서 이제 큰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문제를 풀어보는데, 자, A점은 마이너스 2,0 여기 0인 여기 정삼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원은 1,0이 중심이고 1,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이러니까 여기는 2,0이겠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문제에서 쭉 보니까 F세타가 PQ 길이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는 원 안에 포함되어 있고 요거는 정삼각형 안에 포함되어 있네. 그게. 그럼 항상 저 길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뭐 포함되어 있는 삼각형 안에서 어떤 의미냐, 아니면 원 안에서는 어떤 의미냐, 이걸 이용해서 각각 파악을 하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먼저 요 OP의 길이는 우리 생명선이라고 배웠잖아. 원 입장에서 얘는 현이니까 생명선이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하면 요 길이가 요 직각삼각형에서 가지는 의미를 파악해서 2배를 하면 되겠죠. 요 길이가 지금 현재 1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세타면 요거하고 요 길이는 코사인 세타가 된다 배웠어요. 그럼 이걸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2 코사인의 세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자, 그 다음에 OQ의 길이는 말이야. 요거는 요 선분이 요 삼각형 또는 요 삼각형에 포함되어 있잖아. 거기서 의미를 찾아야 돼. 저 삼각형을 따로 떼서 여기다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삼각형 자체가 직각삼각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단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바로 의심돼야 돼요. 자, 정보를 적어보면 여기는 3분의 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각도가 이거 자체가 지금 60도인데 거기서 막곡지각 여기가 세타예요. 그럼 여기는 요 점은 여기는 3분의 파이에서 세타를 뺀 각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이 각은 3개 더해서 180도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 길이가 나와 있어요. 2라는 게 나와 있고요. 내가 이 길이가 지금 구하는 길이입니다. OQ예요. 그러면 눈치를 채야 돼. 각이 난무하고 각도가 3개 다 주어져 있고 길이 주어져 있으면 이 길이 구하라 할 때 당연히 사인 법칙이 떠올라야 돼요. 사인 법칙의 핵심이 변비 대신에 맞은편 사인비를 대신 써도 된다 이거니까, 그지? 그럼 변의 비율은 2분의 5Q 이렇게 될 거고, 요 이 맞은편 각도의 사인값, 사인의 3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되고요. 요거 맞은편 사인 60대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게 바로 사인 법칙이고 여기서 5Q는 그냥 2를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사인의 3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분의 루트 3이다.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Q 길이는 이거 2개 더한 거니까, 자, PQ 길이 F세타라고 했죠. 요거는 2 코사인의 세타 플러스, 자, 요거는 사인의 3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분의 루트 3이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다 봤으니까 지워놓고 이제 이걸 미분을 해가지고 A를 넣어보라 했는데 A에 대한 정보는 거기 약간 주어져 있죠. 지금 보니까 사인 A가 루트 7분의 2라고 주어져 있는데, 자, 요거를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코사인 구할 때 직각삼각형 그릴 건데 직각삼각형 그리면서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이 훨씬 계산이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루트 7이고 2입니다. 그러면 요거 제곱해서 요거 제곱하면 여기는 루트 3이죠. 자, 근데 A가 범위가 보니까 0도에서 3분의 파이 사이 예각입니다. 코사인 A는 그럼 당연히 양수겠죠. 언제나 부호를 신경 써야 돼. 삼각함수의 부호는 4분면이 결정하는 거예요. 알겠지? 명심해야 돼. 자, 그럼 이랬을 때 이래 놓고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해봅니다. F'Π 세타는 마이너스 2 사인의 세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공식이죠. 마이너스 루트 3 그대로 쓰고 밑에 거 제곱 요거 분의 요거 미분한 걸 위에 올려 쓰는 거잖아요. 코사인의 3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뭘 넣어라 했냐면 A를 대입을 하라고 했어요. A를 여기다가 A를 대입하고 여기다가 A를 대입하고, 자, 이 값을 계산하시오라는 거니까 지금 사인 A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요거 있잖아요. 요거하고 요걸 구하면 되는데, 자, 요걸 보니까 딱 느낌이 오죠. 3분의 파이가 2분의 파이를 넘어서지 않는 각도니까 덧셈 정리 쓰라는 거겠지.
사인에 3분의 파이 플러스 a 요거는 사 호 뿔 호 사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코사인은 요거 이제 유리화했을까요? 7분의 루트 21 요거는 2분의 1 요거는 7분의 2 루트 7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러면 14분의 요거는 루트 3 루트 7이니까 3 루트 7 되죠? 요거는 2 루트 7 5 루트 7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 타이밍에서 이제 이 위에 있는 이놈을 계산할 때 말이야 누군가는 요 각도가 똑같으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그걸 쓸 생각을 할 수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지? 그런데 지금 사인은 말이야 이 각이 범위가 보면 3분의 파이 더하기 a이니까 a가 원래 0에서 3분의 파이 사이였으면 오늘 3분의 파이에서 3분의 2 파이 사이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1, 4분면인지 2, 4분면인지 지금 몰라요. 근데 사인은 관계가 없잖아. 사인은 무조건 양수잖아. 근데 코사인은 1, 4분면을 넘어서서 2, 4분면이 되면 음수가 될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이 각도가 이 코사인 안에 들어간 이 각도가 예각인지 둔각인지 알 수가 있나? 헷갈리잖아요. 이 범위 안에서 예각인지 둔각인지 알 수가 지금 상태에서 잘 있나? 물론 면밀하게 뭔가를 조작해보고 따져보면 되겠는데 그런 데서 시간 보내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서는 잘 봐. 지금 누가 뭐래도 A는 예각 그리고 3분의 파이도 예각이면 덧셈 정리를 썼을 때는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 나오는 결과를 믿어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예각이니까 이 각각의 부호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그 결과로 연산한 결과가 덧셈 정리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제곱 더하기 제곱 1이다 그거 쓰지 말고요. 요거 그냥 덧셈 정리를 쓰세요. 그러면 아무 고민이 없이 그냥 나오는 결과를 믿으면 되는 거야. 코사인에 3분의 파이 더하기 a 호 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2분의 1이고 코사인 a가 아까 얼마였어? 7분의 2 루트 21 이렇게 되고 여기 요거는 2분의 루트 3 7분의 2 루트 7이었나요? 자 이거는 14분의 요거는 루트 21에서 마이너스 2 루트 21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루트 21 음수 나오네. 요거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자 마이너스 2배 사인 a는 요걸 딴 데 쓸까? 너무 복잡한데 자 요거는 봤으니까 지울게. 자 계산을 해보면 이제 마이너스 2배에 사인 a 같은 경우는 7분의 2 루트 7 이렇게 되고 자 요거는 마이너스 루트 3배에 먼저 요 위에는 요 놈이 아까 마이너스 요거였죠? 여기 지금 마이너스 만나니까 플러스로 하자. 14분의 루트 2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의 제곱을 역수치하면 되잖아. 제곱분의 1이니까 그지? 그럼 요거 제곱 역수치하면 요거는 25 곱하기 7이 분모여고 그지? 분자는 14의 제곱이 겁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보면 요 14 하나 날라갈 거고 이렇게 7, 2 이렇게 될 거고 그지? 그럼 요거 정리해보면 요거는 7분의 마이너스 4 루트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25분의 요거 루트 3 루트 7이니까 3 루트 7 여기까지 6 루트 7 이렇게 되겠죠. 6 루트 7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통분을 하면 되잖아요. 7이 14 7 5 3 175분의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00 루트 7 이렇게 될 거고 6, 7, 42 루트 7이 됩니다. 그럼 분자는 마이너스 58 루트 7이 되겠죠. 마이너스 58 루트 7. 그래서 답은 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아주 좋은 게 요 원안에서 현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해서 여기를 파악하고 요거는 요 일반적인 삼각형에서 얘가 차지하는 의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느냐 그 두 개를 결합을 절묘해서 전체적인 길이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요 상황에서 이런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이런 걸 찾을 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쓸 수 있는가 요걸 결합시켜 있는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되시겠지? 1번에 비해서 2번은 좀 비교적 간단한데 여기서 이제 좀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는 게 여기서 이걸 구해놓고 이걸 구할 때 제곱 더하기 제곱이 1이다 쓰면
코사인 각도가 예각인지 둔각인지를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골치 아파요. 그런 걸 갖다가 좀 유념해 두고, 이건 아예 그냥 덧선점이 쓰는 게 마음 편하다는 거, 그걸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fx가 극값을 갖는다. 극대값 부분의 1을 갖는다. 그 다음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뒤에 역함수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hx는 또 이렇게 구간별로 함수가 되어 있는데, 결국은 여기 등장하는 함수 한번 읽어볼게요. fx 등장하고요. gx 등장하고, 뒤에 역함수 등장하고, hx 등장합니다. 이런 4개의 함수가 등장하는데 결국은 구하는 건 뭐냐면 f예요, f. 그럼 이 4개의 관계를 잘 해석을 해서 f 쪽으로 정보를 몰아서 3차 함수를 결정을 해보시오 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이제 f의 정보가 나올 때마다 모으기로 작정을 하고, 최고창 계수 양수라만 알려졌으니까 일단 3차 함수 미지수가 4개가 세팅이 돼야 되니까 일단 4개의 정보를 찾아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 자, 일단은 요놈 역함수가 g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일단 먼저 착 쳐다보면 구간별 함수예요. gx 자체가 일단 1대1 대응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g를 미분을 해봅니다. 뭐 미분 해봤자 뭐 1대1 대응이 되겠지만 해봐.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요놈은 어차피 미분하면 빨리니까 얘가 양수고 양수니까 항상 양수입니다. 그러면 요게 의미하는 바가 gx는 언제나 꾸준하게 증가하는 1대1 대응 함수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증가함수예요. 그럼 역함수가 당연히 존재하는 거고, 지금 질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요놈하고 요놈이 이렇게 구간별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요 정의된 구간에서 무조건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미분 가능성 문제를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미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 포인트부터 찾고, 그 포인트에서 미분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데서 정보가 찾아지는 거예요. 다시, 미분이 요 범위에서는 전 범위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된대. 그럼 저기서 이 상태에서, 정의된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데를 먼저 찾아야 된다고. 그 지점에서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조건이 내가 찾아야 될 조건인 거야. 자, 그러면 먼저 0이 연결지인데 0부터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이런 데서 혹시 미분이 불가능할 수 있는 데가 있는가 찾아야 돼. 여기는 이놈은요, fx 자체가 3차 함수, 미가 함수고, 역함수는 원래 함수가 미분 가능이면 역함수도 당연히 미분 가능이지. 이러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럼 너는 공부가 덜 돼 있는 거야. 안 돼. 여러분, fx가 미분 가능이면 전범위에서 f 역함수도 미분 가능이다. 거짓이에요. 자,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fx가 이렇게 가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빵인 데가 존재하는 이런 증가함수였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가 x, fx였다고 쳐봐.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는 이렇게 갈 건데, 이렇게 갈 건데, 여기에 대칭점이 뭐냐면 여기가 이제 fx, x겠죠. 여기는 이제 y 꼴 fx라고 하고, 요거 y 꼴 gx라고 하면 분명히 fx가 전범위에서 미분이 가능인데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만약에 빵이었다고 쳐봐요. 이거 구체적으로 a, fa라고 할까? 자, 그럼 여기는 fa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f'a가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었다 치면 여기서는 요놈이 역수가 돼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서는 그러면 gx가 발산하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발산한단 말은 미분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분 가능한데 원래 함수 fx가 접선 기울기가 빵이 되는 데가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그 지점에서, 즉 fa에서 저 gx 같은 경우는 x equal fa에서 미분 불가능이랍니다. gx 같은 경우는 x equal fa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다.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빵인 데가 있었으면 원래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가 절대로 원래 함수 자체가 미분이 빵 되는 데가 접선의 기울기가 빵 되는 데가 없다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근데 그거 아까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 얘가 항상 증가함수면
증가를 계속 한단 말이야. 이해가나요? 항상 접선의 길이가 광되는 데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게 0 되는 데가 있으면 이제 물론 이렇게 광되는 데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지? 접선의 기울기는 언제나 0보다 크다 했기 때문에 이런 데가 존재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이 구간에서도 얘는 그냥 전 범위에서 미분 가능이 보장받으니까 이 동그라미 친 놈은 이 범위에서 미분 가능이 전체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이 구간에서 0보다 큰 구간에서는 미분 가능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0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이해가 되지? 그러면 우리가 수트에서 뭘 공부했냐면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hx가 여기가 전범위에서 미가 다항함수에서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x가 a보다 작다 뭐 이랬으면 이놈이 x 이퀄 a에서 미분 가능의 조건은 a를 여기 g1, g2와 같아 그냥 여기다가 a 집어넣은 것끼리 같고 이게 연속 조건이었고 미분해서 a 집어넣은 것끼리 같다. 자, 요게 이게 미분 가능성 따질 때 썼던 방법인데 지금 이 문제는 이 방법이 안 통하는 게 이게 전범위에서 미분 가능일 때는 연속 조건도 원래는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같다지만 연속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냥 함수값을 때려 넣어서 이렇게 썼던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미분 가능이 보장될 때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원래 이 좌미, 우미도 교과서 용어가 아니죠. 평균 변화율의 자극한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 이것도 원래는 정의대로 가야 되는 거지만 이게 미분 가능할 때는 그냥 공식으로 대체하는 거였어요. 근데 요놈은요 잘 봐. 얘는 미분 가능 연속이 보장되는데 얘는요 지금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문제 생기는 데가 없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결론이 0에서만 미분 가능하면 된다 이렇게 결론에 도달한 거야 지금. 다시 이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도 미가가 보장돼 있어. 그러니까 0결골이 0에서만 미분 가능이면 이제 이거 만족한다는 걸 발견한 거야. 근데 문제가 이 밑에 있는 이 함수 있잖아. 0 자체에서 0 이그젝트리 0에서 연속 함수가 아니야. 분모가 방대잖아. 그러니까 저거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냥 함수가 막 때려놓고 그냥 미분 공식으로 써서 막 때려놓고 이걸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이 오른쪽 파트 이거에 대해서는 정의를 적용시켜야 된단 말이야. 정의. 요거는 사실은 여기 또 요 내용이 미적으로 오면서 이렇게 분수함수가 등장하면서 저렇게 그냥 단순히 함수값 때려놓고 공식 써가지고 때려놓고가 안 되는 문제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일단 먼저 x 이퀄 0에서 연속 조건 가보는데 연속은 0에서 이 좌극한은 원래 여기다가 좌극한 취한 거지만 연속 함수니까 그냥 때려 넣어 0을 f0 g 역함수의 0 이게 좌극한과 같은 거고 우극한은 여기다가 이제 극한 취한 거니까 리미트 x가 0 불러갔을 때 x분의 ln의 1 플러스 fx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왜 함수값을 때려 넣을 수가 없다고? 이 값 자체가 0에서 불연속 함수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함수값을 대신할 수가 없어. 이거를 함수값으로 대신할 수가 없다고. 옛날에 수투에서는 됐는데 수투에서는 다항함수였으니까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연속 조건인 거고 그 다음에 연속이라고 무조건 미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좌미음이잖아. 요 왼쪽으로 다가갈 때의 미분계수의 정의 좌미분계수라고 할게 그냥 오른쪽으로 다가갈 때 우미분계수 요게 서로 같아야 된다 이 말인데 요거는 좌미분계수는 요거 그냥 미분이 가능한 함수니까 공식을 써도 돼. 자, 그래서 저거 미분해서 0 집어넣고 요거 미분해서 0 집어넣고 자, 요거는 자, 이제 이거 우미분계수는 요거를 그냥 통째로 내가 어떤 px라고 한번 볼게요. 그냥 px라고. 오는 리미트 x가 0 굴러갔을 때 x 빼기 0분의 px 빼기 p0 자, 이게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으로 가야죠. 요거는 0에서 미분 불가능이니까요. 0에서 불연속이니까 정의대로 가야 된다. 공식을 쓸 수가 없어. 자, 이거 두 개를 만족하는 그런 조건을 해석해서 전부 그 해석에서 나오는 F 조건을 여기다 몰아야 돼. F를 갖다가 여기다 몰아서 F를 결정해 보시오라는 게 지금 질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요거는 봤으니까 싹 지워놓고
자, 한번 가보자. 요거. 자, 먼저 오른쪽에 있는 이놈이 이제 수렴을 해야 된다. 수렴 조건을 한번 따져보는데 분모가 지금 빵으로 가잖아요. 분자도 빵으로 가서 0으로 가줘야 돼. 그럼 여기다 0으로 극한을 취했을 때 fx가 연수함수니까 f빵. 자, 요거 전체가 지금 1로 바뀌어야 ln 1은 빵으로 가니까 fx 여기다 빵 집어넣은 거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빵이 돼줘야 된다. 자, 다시요. 여기다 0 넣었을 때 빵으로 가니까 여기다 0 넣어서 지금 1 플러스 fx가 1로 바뀌어야 이거 전체가 빵으로 가는 거니까 f0은 0이 돼줘야 된다. 자, 요거 하나 찾았어. 자, 그러면 f0이 0이 된다라는 말은 이제 이 값이 0이 된다라는 말이니까 요걸 다시 써보면 이제 g의 역함수에다가 0 집어넣은 거는 리미트 x가 이제 0 풀로 갔을 때 이제 극한값 자체로 간다. ln에 1 플러스 fx인데 요 놈은 밑에 fx가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야 요 값이 1로 간다 되었잖아. 다시 수습을 하고 여기 x가 있는 꼴이에요. 이렇게. 자, 이 꼴이 이제 요 놈의 값인데 자, 요거는 어차피 1로 간다라는 걸 발견했고요. 이 값이 이제 극한 취하게 되면 뭐냐? 인데 요거는 여기 빼기 0, 빼기 0을 딱 f0을 딱 붙이면 f0은 어차피 0이니까요. 결국 이거 f 프라임 0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g 역함수의 0 이거는 이게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인지는 f에다가 a 넣어서 0 되는 거를 찾으면 되잖아요. 요거 두 개 서로 역함수 관계라고 했잖아요. 아, 미안. g에다가 a 넣어서 0 되는 걸 찾아야 되나요? 이거 역함수 관계니까요. 자, 그럼 g가 어디냐면 여기잖아요. 여기인데 2에 2a 플러스 2에 요거 지금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은데 2에 2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2가 이게 0 되는 순간 2에 x 요건 2에 x 요건 1, 2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요게 0 되는 순간은 2에 x제곱이 1 되는 순간이니까 자, x는 0일 때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가 0일 때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럼 A도 0인 거죠. 그러면 너조차도 지금 0 된다는 소리를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발견했죠. F 프라임 빵은 빵이다라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발견되고 있는 모든 F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몰아써서 마지막에 이걸 이용해서 Fx를 결정하라 그 말인 거예요. 자, 일단 연속 조건으로부터 요거 두 개를 갖다가 찾아냈다. 이거. 그럼 이제 연속 이거 이제 좌미 우미가 같다. 여기를 한번 가보는데 아까 우리가 f 프라임 빵이 빵이라 했으니까 요건 어차피 다시 빵으로 갔어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요거를 보세요. 요거를 P빵은 여기다가 지금 빵 집어넣은 건데 집중하세요. 여기다가 빵 집어넣은 건 함수 값인데 아까 쳐다봐. 연속 조건에서 여기 있는 요놈의 극한값 있잖아. 요 극한값이 지금 아까 우리가 빵으로 간다는 걸 발견했잖아. 요 극한값. 이 극한값이 너였는데 너가 빵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이 극한값이 곧 이놈의 함수값과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 연속이려면 이놈의 극한값이 이놈의 함수값과 같아야 되는 거야. P빵이 얘랑 같아야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아까 0이래. 그러니까 이거 0인 거죠. 다시요. 여기 있는 이놈이 극한이고 여기다 빵 집어넣은 게 이놈의 함수값이라고 치면 이놈하고 이 P빵하고 같아야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빵이라고 한다. 너 빵이라고 한다. 너도 그럼 안 쓸게. 이렇게 돼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요놈의 기울기가 요 값인데 px 자리에 이제 요걸 그대로 투입시킵니다. 요거를 리미트 x가 0 풀로 갔을 때 px 자리에 요걸 그대로 여기다 올리면 분분수 딱 때리면서 x 제곱이 되고 여기는 1, ln에 1 플러스 fx가 되면 자, 이제 요 밑에는 fx가 있으면 되니까 내 멋대로 지르고 다시 수습을 하고 그 밑에 원래 x 제곱이 있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값은 어차피 1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값 계산한 것이 이제 얘란 건데 요거는 이제 여기를 다시 찾아보세요. 여기를 자, g의 빵이면
g의 역함수의 빵도 빵이다 이렇게 구했고, 그러면 g를 미분해서 엮는 거랑 g 역함수를 미분해서 엮는 거, 요거 두 개 곱하면 1이 돼야 된다. 요게 이제 역함수 미분법이잖아. 자, 그럼 이제 요거를 먼저 구해보면 되겠네. 요거를 미분을 해봅니다. g 프라임 x, 여기 구해놨네. 여기다가 이제 빵을 대입을 해봅니다. 빵 집어넣고 빵 집어넣으니까 3 나옵니다. 이게 3 나와. 그럼 너는 3분의 1이란 거지. 그렇구나, 너가 3분의 1이구나 라는 걸 발견한 거야.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요 놈을 어차피 1로 갖고요. 자, 요거의 극한값이 3분의 1이다. 요걸 해석해서 다시 또 정보를 찾아보는데, 그 전에 자, fx가 이제 요거 두 개 가지고서 일단 최고차 양수라 했으니까 fx가 이렇게 시작하겠죠. ax의 세제곱, 그 다음에 상수항도 빵이고 1차 계수도 빵이니까 결국은 bx제곱, 여기까지만 fx가 딱 만들어진 거예요. 자, 상수항과 1차 계수가 둘 다 빵이래. 그럼 이렇게죠. 자, 그럼 저 fx를 이제 여기다가 투입을 시켜서 추가 정보를 끌어냅니다. 원 x제곱이고요. fx가 저건데 x제곱으로 묶어내요. 0분의 0, 그러니까 인수분해하고 있습니다. ax 플러스 b가 되고 날라가잖아요. 요거 날라가고 0 집어넣으면 b만 남잖아요. 그래서 b가 3분의 1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자, b가 3분의 1이라는 걸 찾았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오면 이제 남아있는 a 요거를 결정하면 되는데, 요거는 바로 요거죠. fx가 극대값 9분의 1을 가진다. 요거 마지막으로 써서 저 a를 구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요 문제도 사실은 구조 자체는 우리 수투에서 공부했던 그 상황에서 그냥 함수값을 대입하면 안 되고 정 1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중요한 상황으로 바뀌는 구조고, 그 구조를 해석해서 f에 대한 정보를 자꾸 찾아서 요거를 결정하라는 문제였어요. 자, 요 밑에 있는 요 함수 자체가 연속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0에서 함부로 0을 대입하지 못하니까 정의를 썼던 거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봤던 거고, 미분계수도 좌미 우미를 공식을 못 쓰는 상황이 요 놈이었기 때문에 요 놈은 미분계수의 정의로 갔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항상 여기 있는 요 정보, 왼쪽에 있는 요 역함수 정보는 요 G로부터 따로 찾아내서 여기다 투입을 시키고, 요 극한에 대해서 해석을 해서 찾아야 되는 정보들이 이거예요. 자, 다시요. 요 왼쪽에 등장하는 역함수 정보는 여기 있는 요 원래 함수 G, 요거 이용해서 요 역함수 정보를 찾아냈던 거고, 그 정보가 찾아지면 오른쪽에 있는 이 극한에 대한 정보를 이제 수렴 조건과 극한값 자체로 해석할 거 아니야. 그 와중에 여기 있는 왼쪽 놈들은 전부 요 주어진 gx로 다 처리를 했고, 요것들의 수렴 조건과 극한값 자체로부터 얻어낸 정보가 이것들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 a만 처리하면 되는데, 그거는 요 극대값이 9분의 1이다. 요걸 이용해서 마무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 봤으니까 지우고 갑니다. 자, 이제 fx를 미분해봐야죠. f'x는 3ax의 제곱 플러스 3분의 2x 이렇게 될 거고, 요거를 x를 묶어내면요 3ax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될 거니까 요거는 2차 함수인데, 요게 0 되는 순간이 마이너스 9a분의 2잖아요. 마이너스 9a분의 2. 최고창이 함수를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9a분의 2고, 여기가 0이면 아래로 볼록이고, 풀이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증가. 요때가 바로 극대가 되는 순간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거를 투입을 시켜야 되는데, 자, 할 수 없다. 그냥 이거 뭐 요거 계산이 좀 걸그럭지면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다른 방법이. 자, x에다가 마이너스 9a분의 2를 투입을 시킵니다. 마이너스 9a분의 2의 세제곱 플러스 3분의 1에 마이너스 9a분의 2, 요거의 완전제곱. 요거 계산했더니만 극대값이 9분의 1이 나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걸 플러스 a를 찾으라고 하잖아. 자, 그럼 일단은 양변에 9를 하나씩 곱합시다. 그럼 요거는 원래 세제곱이지만 9를 하나 곱했으니까 9의 제곱 81. 그 다음에 a 세제곱하고 a 하나 약분하면 밑에는 a 제곱이 남고, 요거는 2의 3제곱 그대로 마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원래는 9의 제곱이지만 9를 하나 날렸을 거 아니야. 양변에 9를 하나 곱했으니까, 그치? 그러면 요거는 9 3은 27
A 제곱분의 그지? 요거는 4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다시요. 양변에 9를 하나 곱했다고 생각하면 요거 9의 3제곱이면 9의 제곱으로 썼다는 거고, 요거는 9의 제곱이면 9 하나랑 3 하나 곱해서 이렇게 썼다는 거고, 오른쪽은 9 날려버리면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해보면 81A 이렇게는 통분을 하면 되잖아. 이렇게 마판에다가 요거는 3을 곱하 12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될 거니까, 따라서 A의 제곱은 분모는 81이고 요거는 4가 되나요? 자, 그럼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9분의 2가 나오네.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A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fx는 9분의 2x의 세제곱 플러스 3분의 1x 제곱, 요게 이제 fx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3 집어넣으라 했습니다. f3은 9분의 2에다가 27 플러스 3분의 1에다가 9니까 3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정답이 9가 나오네요. 앞에 거는 6 나오고 뒤에 거는 3 나오는 게 6 더하기 3하면 답은 9다. 요게 우리가 오늘 정답이네. 자, 지금 문제에서 레벨 3는 1번하고 2번하고 3번이 셋 다만 많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2번하고 3번은 또 2번 자체는 문제 파악은 쉬운데 그지? 계산이 좀 루트도 막 등장로 끌어왔고, 요것도 사실은 요런 부분 쫙 쳐다보면 계산이 좀 만만하지는 않죠, 그지? 중간에 실수할 위험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어떤 걸림돌이 느껴지죠. 요런 거를 갖다가 실수 안 하고 꼼꼼하게 하는 게 이제 집중력이 있다, 집중력. 그러니까 고난이도 이제 학생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호흡이 길다 보니까, 계산도 복잡하다 보니까 중간에 하다가 막 짜증이 나는 거야. 집중을 막 계속 유지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막 공부하기도 싫어하고 시험 문제도 막 풀면 다 틀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훈련하는 게 수능 공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걸 훈련하는 게 다른 거 없습니다. 그거를 훈련을 열심히 하셔서 극복하고 훈련하고 해서 실수 안 하고, 그 다음에 집중력을 유지하고 길게, 이런 연습이 수능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다른 게 없어. 뭐 이런 문제 빼고 나머지 문제는 다 내신과 똑같은 수준 나오는데 뭐. 거기에만 인내심을 가지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세요. 그럼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는 다 풀어봤고, 이제 대표 기출 문제로 가보는데, 이 대표 기출 문제 자체가 사실은 요 3점짜리라고 되어 있지만 3점짜리가 아니야, 이게. 자, 우리가 요거 이제 수투나 이런 데서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이미 많은 경험을 해봤을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미적이든 수투든 항상 수능에 수차례 정말로 너무너무 많이 출제가 되어 있는 개념인데, 이런 겁니다. 절대부등식이 나오잖아요. 절대부등식이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좀 명심해야 될 게, 절대부등식 나오면 숨겨진 등식 정보, 자, 이런 걸 갖다가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숨겨진 등식.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fx가 뭐 예를 들어서 다항함수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절대부등식이야. 근데 이제 f3이 빵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런 거 딱 나오면 요거 두 개가 결합되면서 요 안에 정보가 하나 숨어 있단 말이야. 숨겨진 정보를 찾아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잖아요. 이게 x축 위를 항상 이 위를 떠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고, 밑으로는 못 내려오는데 여기 보니까 그러면 결국 이 말이잖아요. f3이 빵이다 하고 이거 결합하면 결국은 최소값이 0이라는 거죠. 원래 이렇게 돼 있으면 fx의 최소값이 0이다 이 말 아니잖아요. fx의 최소값이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 만족되는 부등식인데, 얘까지 딱 나와버리면 이제 fx의 최소값은 0인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다 했는데 0이 나와버렸잖아. 그럼 3에서 최소값을 갖는데, 그런데 x축 밑으로는 못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숨어있는 정보는 뭡니까? 여기 3이거든. f'의 3은 빵이다, 이런 정보가 하나 숨어있는 거예요. 이런 절대부등식이 딱 등장을 했을 때는 요 안에 이렇게 숨겨진 정보가 하나 있을 것이다. 요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집중을 안 하면 이런 문제는 못 푸는 거예요. 숨겨진 정보를 못 찾으면.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고난이도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이런 정보를 자꾸 찾아보는 그런 경험이 쌓여야만 이런 대표 기출 문제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뭐 문항이 3점짜리라고 되어 있지만 3점짜리 수준을 훨씬 넘어서요. 제가 봤을 때는 4점짜리 초반대 정도는 충분히 된다고 본다. 자, 이제 이런 걸 좀 꼭 좀 기억을 하고 있어. 자, 최고창 예술의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쭉 갑니다. gx를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gx 0,g0에서의 접선이 x축이고, 뭐라고? gx가 x축에서 접선이 x축, 이게 접선이래? 그러면 x축 위에서 접한다, 접점이 있다는 소리니까 뭐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이 말이잖아? 0,g 빵에서 일단 접선이 x축이라는 건 그때 접선 기울기가 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x축 위에 점이니까 0,g 빵, g 빵도 x축 위에 점이니까 빵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g 빵은 빵이다라는 정보 하나 얻고, 여기가 x축 위에 점이니까요. 그 다음에 g 프라임 빵도 빵이라는 정보를 하나 얻었어요. x축과 접한다는 거는 여기가 0,0이라는 거고, 그치? 0,0이라고. 여기서의 접선이 x축이니까 접선 기울기도 빵이라고 해요. 요 두 개를 찾았다. 요 문장에서. 자, gx가 역함수를 가질 때, 요 문장이 진짜 중요합니다. gx가 역함수를 가진다 말은 gx가 일단, gx가 연속함수야. 연속함수인데 역함수를 가진다? 그러면 꾸준하게 증가하거나 꾸준하게 감소하는 함수일 수밖에 없다. 그래야 1대1 대응 되니까, 그치? 자, 그러면 일단 g'x를 한번 구해봐야 되겠다. 이거를 미분을 해보면 합성함수의 미분법이잖아요. f'의 2의 x에다가 소개급이건 자기 자신 이렇게 될 거고, 이거는 미분해봤자 자기 자신이니까 여기 2의 x제곱을 묶어내면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말이야, 여기 있는 요놈 이 자체, 이 g'x가 부호 변화가 있으면 안 돼. 저 g'x가 부호 변화가 있어버리면 무조건 gx는 극값을 가지게 되고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역함수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부호 변화가 있으면 안 되니까 너가 만약에 플러스면 너 뒤에 있는 이놈 있잖아. 너는 언제나 플러스여야 돼. 이게 마이너스가 됐다가 플러스가 됐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놈이 언제나 플러스가 돼야 돼. 자, 예를 들면 f 프라임 요게 있잖아. fx가 3차 함수면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f 프라임은 당연히 최고차 계수가 3인 2차 함수가 될 건데, 2차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데 여기서 x를 무한대로 해보면 요게 이제 무한대로 가잖아요. 점점점 무한대로 가면 여기는 이거. 이거는 점점 값이 커져가는 양수일 텐데, 만약에 얘가 음수인 상태에서 양수로 간다 그러면 부호 변화가 생겨버리잖아. 그러면 너가 절대로 그 값을 가져버리고, 부호 변화가 있으면 그 값 가지잖아. 그 값을 가지면 절대로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너가 무조건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f'의 2의 x 요거 있잖아요. 요거 언제나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찾은 정보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H'의 8의 값을 갖다가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근데 이제 여기 보세요. G빵은 빵이다, G'빵도 빵이다, 이런 걸 아직 우리가 안 썼잖아, 그치? 그러면 요걸 한번 투입을 시켜보자. G빵은 F의 1 더하기 2의 빵제곱으로 1인데 이게 빵이래요. 그러면 F1은 막 1이다, 요 소리고요. 그 다음에 G를 또 저걸 미분한 거 아까 어디고요? 요거 있죠, 요거. 여기에다가 빵 집어넣어 보면, 여기다 빵 집어넣어봐요. G' 빵은 빵 집어넣으면 F'의 1
여기다 빵 집어넣으면 1이고 여기다 빵 집어넣으면 1이니까 요거 더하기 1인데 요 값이 다시 빵이 돼요. 빵. 그러면 F'이 1이다 이 소리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F'이 항상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했는데, 자, 보세요. F'이 항상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절대 부등식이잖아. 그러면 이 F'이 최소값이 빼기 1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얘까지 딱 보면, 요거하고 요거를 두 개를 결합해 보세요. 이놈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1이 나와버렸어. 그럼 이때가 바로 F'의 최소값이란 소리야. 그러니까 최소값. 근데 F'이 몇 차 함수라고요?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니까 결국은 요거 두 개를 결합을 해보면 F'의 최소값은 빼기 1인데 빼기 1이 나와버렸어. 여기죠, 여기. 여기가 빼기 1이란 소리고 그때 X좌표가 1이란 소리예요. 자, 따라서 요 2차 함수 F'X가 식이 구해져 버려요. F'X는 최고차 개수가 3이잖아요. 3인데 1,y를 꼭 지점으로 가지니까 F'X의 정보가 식이 막 구해져 버린다. 최고차 개수가 3이고요. 1,y를 꼭 지점으로 가지는 자, 요게 바로 F'X의 정체고 F'X의 정체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H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면 G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는데 G는 다시 F로 이루어져 있다. 즉 세 개가 지금 물고 물리는 관계예요. 역함수의 경우 정보를 찾으려면 G를 찾아야 되는데 G는 다시 F랑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F를 구해낼 수 있다면 G를 구해낼 수가 있고 G를 이용해서 H에 대한 정보를 대답하라. 의도가 이거였던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F'을 구해내버렸어. 그러면 당연히 이걸 적분하면 Fx도 구해지겠죠. 자, Fx는 이걸 적분하면요 x-1의 3제곱 빼기 x. 자, 요게 바로 Fx의 정체예요. 적분 상수는 자, 적분 상수는 보니까 F에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여기 뒤에 상수가 있다 치면 여기다 1 넣어봐. 여기다 1 넣으면 빵이고 여기다 1 넣으면 마이니까 벌써 여기까지가 마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C는 필요가 없어. 이게 바로 Fx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보가 봐봐 요거하고 요걸 결합시켜서 F'은 항상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였는데 마이너스 1이 나와버렸어. 그럼 여기가 최소값이란 거예요. 꼭지점이죠. 꼭지점 1,마일이 꼭지점이다. 이걸로부터 F'을 구해내고 그걸 적분하면 Fx가 적분상수 C로 나왔는데 요걸 통해서 적분상수 해결했더니만 적분상수는 필요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Fx가 구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Gx도 구할 수가 있죠. Gx라는 거는 F에다가 2의 X제곱을 대입을 하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2의 X제곱 대입해봐. 2의 X 마이너스 1의 3제곱 빼기 2의 X에다가 더하기 2의 X를 하래요. 뭐야? 그냥 이쁘게 이거네. 요게 바로 Gx의 정체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 H'8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H8은 A라고 두면 요거는 G의 A가 8이 된다 이 소리고 결국 H'8 곱하기 G'의 A는 1이 된다. 요걸 이용해서 자, 먼저 여기다가 A를 집어넣어 봅니다. 2의 A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요것이 8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요 괄호 안에가 요게 2가 돼야 되니까 2의 A제곱은 3이 돼줘야 된다 이 말이고요. 그럼 여기서 요 A는 ln3이다 뭐 이런 것도 구할 수가 있죠. 잠깐 대기를 해놓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G'A 요거 구해서 역수 취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네. 자, 요거 미분해보자. G'X는 3 곱하기 2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요거 합성함수 미분법이죠. 요거는 자기 자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A를 갖다가 대입을 했을 때 요거 역수가 이제 요거니까요. A를 갖다가 대입을 해보면 G'A라는 것은 3 곱하기 요 2의 A제곱 값 그대로 갖다 쓰면 되네 그지? 여기다가 3 빼기 2의 제곱 4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되죠? 2의 A제곱이 3이니까 3
36이다 이렇게 나왔어. 따라서 너가 36이면 너는 36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답이 그래서 36분의 1입니다. 자, 이제 요 문제가 상당히 이제 요 포인트 자체가 어디가 포인트였냐면, 요걸 해석을 했을 때 1대1 대응이 되려면 증가함수가 돼야 되니까 이게 부호변화가 있으면 안 돼, 그지? 그럼 이놈이 언제나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절대 부등식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말은 이 도함수 f'이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 소리예요. 다시 2차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인데, 여기 마이너스 1이 나와버리면 이제 최소값 자체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요거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그 소리인데, 여기 최소값이 나와버렸어요. 빼기 1이.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1, 빼기 1이 f'의 최소값이라는 거야. 즉 2차 함수의 꼭지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결합하면 f'이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이고 아까 f' 최고차가 3이었잖아요. f'이 그냥 결정이 돼버린단 거야. 그리고 요걸 통해서 적분한 다음에 적분 상수는 또 요걸로 처리해서 fx를 구할 수 있다는 거고, 그 fx를 통해서 여기다 e의 x를 넣어서 계산하면 gx를 이제 구할 수가 있고, gx가 구해지면 요거 역함수에 대한 정보를 gx로 파악할 수가 있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하고 요걸 결합시켜서 f'이 이렇다라는 걸 찾아내는 거, 요게 어려운 거였어요. 히든, 숨겨진 등식 정보 이런 걸 갖다가 찾아낼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여서. 되고 이제 자, 요거 꼭 좀 기억을 합시다. 요런 거를 좀 잘 해야 다항함수 결정은 손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뭐 문항번호대가 3점이라고 되어있지만 3점 수준은 넘었습니다. 자, 어쨌든 수고 많았고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합시다.